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 책육아 마지막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기존에 얘기했듯이 책육아는 어린 이른 시기부터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어린 이른 시기에 해야 된다는 그런 속설들이 유튜버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어머니들이 많이 보시는 뭐 10만, 20만 유튜버들 있죠. 그 유튜버들이 전파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유튜버들조차도 여기저기서 후원이 오기 때문에, 또 이런 광고가 오기 때문에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머니들한테 전파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괜히 좋아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유튜버들조차도 나중에 추가로 하긴 하겠지만은, 이 조기 교육이나 또는 이런 교육 쪽에도 사기가 존재를 해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교육에는 사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당하고 나서 알게 돼요. 그런데 당하기 전까지 아이가 발전된 속도를 보이게 되고 발전된 성향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는 오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시킨 것들에 대해서 아이한테 죄책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게 돼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거를 끊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유튜버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돈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들게 돼요. 영유를 포함해서 책육아를 하기 위해서 전집을 샀고, 또 여러 가지 교구 활동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이미 아이가 망가졌을 때 그때는 이 돈을 억 단위 이상 썼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이 아깝기 때문에 그것을 끊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책육아 24개월 전에 하라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아이가 책 보라고 그냥 한두 권 던져주고 그냥 보게 하는 건 좋지만은, 책으로 도배를 하고 아이 장난감 놓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책에만 관심을 보이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추후에 많은 문제점이 생기게 돼요. 이거 그 유튜버들이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책육아를 권장을 하는 게 본인들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유튜버 보니까는 뭐 맨날 하는 얘기가 뭐 논문을 가져와서 뭐 과학적인 팩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과학적인 팩트라는 말은 모든 과학자들의 약 90% 이상이 오케이를 했을 때 그것을 과학적인 팩트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뭘 발견을 했다든지 또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냈다든지 이랬을 때는 과학적인 팩트라고 하는데, 그것에 어떤 A라는 것을 대입을 했을 때 또는 B라는 것을 대입했을 때 이것에 대한 연구 결과가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팩트가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의 뭐 장단점으로 나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성향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 이건 팩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기 비디오 학습을 했더니 어떤 과학자들은 뭐 장점도 있다, 어떤 과학자들은 단점이 더 많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찬반이 나뉘잖아요. 이거는 팩트가 아닌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좋은 방면이 보이는 반면 나쁜 방면도 보인다, 이런 것들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소리지, 그것이 찬성 쪽만 가져와 가지고 이것은 과학적 팩트다 그러면서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보면은 산성 쪽에 관련된 논문이나 아니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와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자기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의견은 과학적인 팩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에 한해서는 논문 얘기가 나오고 뭐 실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아, 사실인가 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은 솔직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소시오패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들이 보시는 일반 유튜버들 중에 굉장히 많은 소패들이 많아요. 그거를 좀 잘 가려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요즘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한 2주간 이 원인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는 이게 30대 어머니들의 특별한 특징이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유튜버들, 그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유튜버들 중에서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팩트인 마냥 이렇게 해야 애가 좋아진다,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웃긴 거죠. 뭐 결과물이 좋지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조차도 웃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애가 이제 갓난쟁이부터 해가지고 뭐 1살, 2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기 교육을 하면 애가 똑똑해진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 나이대 애들이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독자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이가 지금 이제 영아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영아식의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다 똑똑해지면은 결국은 본인 아이의 경쟁 상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좋아지는 거를 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벌리는 유튜브, 또 이렇게 하면은 부자가 되는 유튜브, 이런 것들은 누군가 잘 되면은 누군가는 안 좋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특히 교육 같은 경우는 자기 애가 성장하는 그 사이에 이렇게 하니까는 다 좋아지더라,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자기 아이의 라이벌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많이 찾아본 사람들은 분명히 단점도 나와요. 그래서 자기 애는 그렇게 안 시켜요. 시킬 것 같죠? 절대 안 시켜요. 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이 잘못하면 아이가 망가지는 그런 위험 수단이기 때문에 눈치를 봐가면서 슬금슬금 시켜요. 이렇게 막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나오든 이 사람이 블로그라든 인스타를 하든 간에 거기는 보여주기식이에요. 딱 그거까지만 딱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위험한 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어머니한테 시킬까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아이의 경쟁 상대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왜? 아이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업체 후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30대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40대 이상의 유튜버들을 좀 잘 안 봐요. 특히 전문의들이 하는 얘기들을 안 들어요. 같은 30대 이제 막 그분들도 육아를 막 시작하는 단계예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들어요. 좀 웃긴 거 같지 않아요? 아직도 그 사람은 육아 초보예요. 근데 왜 그 사람 말을 듣고 따라하냐고요.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들으실 때는 지금 전문의들이 하는 것들을 많이 들으시고요. 그 외에 부가로 듣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아닌 것 같으면 걸르셔야지 왜 육아 초보가 하는 얘기들을 왜 듣고 그대로 쫓아하냐고요. 그러다 보면은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버들 그런 10만, 20만 구독자들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 보면은 댓글에 보면 다 좋은 얘기만 써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댓글들에 이 반대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 써 있는 거 있으면은 지금 잘 보시면은 이거는 유튜버들마다 다 있는 기능인데 댓글 쓴 곳에 점점점을 누르고 거기에 숨긴 버튼을 이 버튼을 누르다 보면은 거기서 이 사람은 글을 쓴 사람들도 자기가 이 글이 숨겨졌다는 걸 못 느껴요.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상대방한테는 그 글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글을 쓰는 사람도 차단됐다는 그런 느낌을 못 받고 실질적으로는 그 글이 유튜버랑 그 사람한테만 보이지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여요. 그런 식으로 글을 막아 놓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자기 글이 보이기 때문에 왜 내 글에는 댓글이 없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댓글은 이 유튜버들이 다 숨김을 해놔요. 다 하나하나. 차단을 해놓으면은 이 사람이 다른 아이디로 들어와서 쓰거든요. 나쁜 말을 계속 쓰겠죠. 그러니까는 그거조차도 못 느끼게 숨김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대적인 내용을 쓰는 사람들도 그거를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예,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런 유튜버들 사기 수법이나 아니면은 그런 업체들의 사기 수법에 대해서도 이제 할 생각이고요. 저도 이제 좀 저 나름대로의 그냥 나름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다른 유튜버들은 다른 유튜버들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사기 치는데 그거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도 그럴 수밖에 없죠. 다들 이제 처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책 육아라는 게 기존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기존에도 조금은 있었어. 거의 막 1%도 안 되는 그 정도로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이게 막 붐이 이른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된 다음에 이게 20년이에요. 2019년도에 코로나가 생기고 우리나라에 2020년 4월에 신천지 때 그때 빵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때는 스치면은 애들이 막 죽고 사람도 죽고 이랬을 때라 유치원이든 학교든 어린이집이든 다 쉬었어요. 이러니까 애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는 엄마들이 육아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 선택한 게 책이었어요. 책을 많이 보게 하면은 나중에 육아가 편해진다. 애들이
책을 빨리 읽으면은 어머님이 바쁠 때 애 책 보게 하면 좋지 않냐. 그리고 또 애기들이 책 보면은 나중에 공부하기도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한 거지. 그래서 이때 책장사들이 막 들어간 거예요. 학습지부터 또 책장사들이 쫙 들어갔고, 이때 같이 들어간 게 패드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같이 들어간 게 뭐냐면은 영유예요. 기존부터 이렇게 있었는데 굉장히 작은 확률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영유 학원들도 영유 유치원 그 있잖아요. 말로 유치원이라 하는 학원이에요. 그런 데가 있긴 있었는데 거의 드물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붐이 일으면서 2021년 이때부터 확 오르게 된 거죠, 이게. 책 육아를 해보고 패드를 줬더니 너무 편해질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1년 해놨더니 애들이 장난감 안 만지고 책만 만지기 시작하네? 이렇게 된 거지. 패드로 하다 보니까는 애들이 패드에 막 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더 편해진 거지. 편한 육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영유도 막 들어가면서 애들이 갑자기 막 얌전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아이가 우뇌를 써야 되는 그것들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2022년도 이때 갑자기 이게 많아져 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지고, 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 이 30대 어머니들이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게, 이런 것들이 기존부터 있었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2023년 올해죠. 올해 이때부터, 그러니까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아이들이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책류가나 역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스트레스 작용으로 어떤 아이들은 말을 했다가 다시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언어 지연이 온 거예요. 언어 지연이 오든지 아니면 언어 장애가 와버렸어요. 책류가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이 책류가가 유사자폐에 도화선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사자폐도 갑자기 많아졌고요. 또 이런 계속적인 이런 공부 학습으로 인해서 ADHD 이것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리고 경계선 지능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야외 활동을 하지 않고 맨날 집에서 하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버릴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이 좀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아이가 24개월 이전 이때 코로나 시기였어요. 이때는 코로나 시기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아무 문제가 될 그때가 아니었어요. 왜냐? 24개월 이전에 애들이 보통 집에 있거든요. 집이나 아니면 야외라고 해봐야 공원, 집 앞에 공원 이 정도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는 24개월 이전에는 코로나 여파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몽땅 다 코로나라고 원인을 줘버리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엔데믹이 되고 앞으로 아이들이 나오고 있는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 24개월 이전에는 거의 집에 있어요. 그리고 이 어린이집이라는 거 집에 어쩔 수 없는 경우 뭐 엄마 아빠 둘 다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해야 된다. 그것 외에 집에 엄마가 있으면 어린이집은 보내는 게 아니에요. 36개월까지는 어린이집 보내는 게 아니라 집에서 양육을 해야 돼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내 시간이 뺏기는 것 같고 아이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예전에는 한참 놀았는데 아이가 나오고 나서부터 내 시간이 없어져.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우울증이 생겨요. 이게 우울증이 아이를 양육하면 생기는 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편하게 지냈던 그 생활,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문제도 있죠. 아기 낳기 전에는 엄청나게 잘해줄 것 같은데 아기 낳고 나서부터 신경을 안 써버리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뭐 집이 지저분하다 잔소리를 하고 뭐 이래 버리니까는 남편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도 있고, 또 아이를 낳다 보면은 또 시어머니랑과의 이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나만의 육아를 하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계속 방해를 하는 거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리고 아이를 보고 막 해야 되는데 어떤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만 일하는 게 좀 그러니까는 나가서 일을 해라.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막 일하라고 막 다그치는 그런 시어머니들도 있고, 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현상을 우울증이 생기는데 이 우울증 현상이 생겨버리면은 이런 육아가 귀찮아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아이를 방치는 할 수 없고 이런 편한 육아를 위해서 책 육아나 아니면 패드, TV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자, 이제 하다 보니까 삼천포를 계속 빠졌는데 책류가는 그러면 도대체 언제 해야 되냐? 원래 책류가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책이 아이들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이들이 좌뇌 편향 쪽으로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책류가 자체는 어떻게 하냐면은 책을 많이 읽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한 권을 읽더라도 읽고 나서 다 읽고 엄마랑 느낌 교환을 해야 돼요. 느낌 교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권 읽고 느낌 교환하고 아이가 얘기하는 감정을 독서록에다가 엄마가 써야 돼요. 왜? 아이가 글을 쓸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쭉 가야 돼요. 그러면은 하루에 몇 번도 못 하고요. 또 책을 아이가 읽게 해서는 안 돼요. 책을 읽어줘야 돼요. 책을 읽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 이 책을 아이가 하루에 우리 애는 뭐 10권 읽어, 뭐 20권 읽어. 그런데 아이가 읽는 그 중에 뭐 한다고요? 엄마 읽어줘야 돼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읽어줘야 되냐? 아이가 영화식이면은 뭘 해줘야 되냐면은 굳이 읽힌다면은 저는 읽는 거 반대하는 거예요. 책이라는 것 자체도 24개월 이전에는 놓는 것도 반대를 해요. 저는 저만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 뇌과학자부터 해서 그 소아 전문의들도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영화시기 때는 웬만하면 책을 안 넣는 게 좋아요. 근데 굳이 읽어준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토끼가 깡총깡총 뜁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토끼 흉내를 내면서 깡총깡총 뛰는 제스처를 취해야 돼요.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엉금엉금 기어가는 제스처를 엄마가 취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문장 하나하나마다 엄마가 다 움직여야 돼요. 이거 책 2권, 3권만 하잖아요. 엄마 짐 빠져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이 책육아를 해주면은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엉금엉금이든 깡총깡총이든 이걸 24개월짜리 아이가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를 굳이 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 아이는 24개월 이전에 수용 언어를 배우게 됐거든요. 수용 언어는 뜻을 아는 언어예요. 그리고 수용 언어에 대해서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어요. 24개월도 안 된 아이들이 뭐 아이가 뭐 엉금엉금 뭐 깡총깡총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못해요. 근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말들을 왜 해주냐고요. 아이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해주는 거지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필요 이상의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오히려 수용 언어가 떨어지고 정작 본인이 얘기해야 될 그 단어를 얘기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굳이 많이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유튜버들은 뭐라 그래요? 저랑 반대적인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언젠가, 나중에 이 소리를 많이 해요. 나중에 할 거 아니냐, 언젠가 할 거 아니냐, 미리 알아두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그때 가서 하면 돼요. 그때 가서 아이가 3분이면 알아들을 거, 그 전에 하게 되면 아이를 1시간 동안 이거를 매일매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4개월까지는 무조건 아이를 많이 만지게 해서 소근육 활동들이 좋아야 되고 소근육 활동들이 좋아야 아이가 똑똑해져요. 근데 이 유튜버들, 그러니까 조기교육 유튜버들은 아이랑 데리고 만지고 뭐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책으로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잘못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잘못됐을 때는 이제 처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아이가 잘못됐으면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라. 이거 웃긴 거지. 뭐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이거 미친 것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얘기 들을 필요가 없고요. 저는 24개월 이전에는 반대를 하는 거고, 24개월 이전에, 그런 책장사들, 뭐, 푸땡이나 또는 뭐, 가땡이나, 어? 몬땡이나, 이런 데서 6개월 되면은 막 오고, 산후조리원에도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 들을 필요 없어요. 아이가 나중에 뭐 상상력이 좋아지니 뭐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요 다음 강의에서 왜 안 되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도대체 언제부터 발달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생육아는 언제부터 해야 되냐? 보통은 36개월 이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36개월 이후에 책이라는 거에 대한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 읽어줘요. 그리고 읽어줄 때도 어떤 거? 동화책.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신화 이런 것도 좀 얇은 게 나온 거 이런 것들 해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신화도 약간은 학교 가기 전에는 조금 반대를 하는 편이에요. 예, 종교적인 관념들을 학교 가기 전에 심어주는 게 이게 좌뇌 쪽이거든요. 신하면은 눈에 없는 거 막 이런 거 본다고 했는데 어차피 주체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보면은 어떤 종교를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좌뇌적인 세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유아시기 때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굳이 한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넘어서는 아이의 의지에 따라 들려주거나 아니면 보여주면 되는데 초등 이전에는 안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그래서 동화책은 의인화된 거, 동물들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해주고 거기 나오는 제스처나 아니면은 말투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재밌게 해주고 웬만하면은 엄마가 읽어줘야 될 동화책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웬만하면은 동화책을 대충 보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숙지를 한 다음에 재밌게 얘기를 해주는 게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자, 그 다음에 이 36개월 이후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이가 역시 책을 읽게 하는 거는 안 돼요. 책을 읽게 되면은 좌뇌를 강제적으로 자극을 하면서 아이들이 우뇌를 못 쓰게 돼요. 그리고 책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나쁜 버릇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의미도 없이 그냥 책을 줄줄줄줄 읽는 이런 버릇이 생기면서 학교에 간 이후 실질적으로 국어나 수학 또 이런 문해력을 요구하는 거에 대한 이런 문장을 읽을 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읽게 돼요. 그러니까는 학교 가기 전에 너무 많은 책을 읽히거나 아니면 아이들 레벨에 맞지 않는 책을 많이 읽히게 되면은 학교에 가서 오히려 문해력이 떨어지고 읽기 난독이 생기게 돼요. 어떨 때는 보면 되냐? 자, 문해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거. 이거는 나중에 좌뇌의 책을 이용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만들기를 해요. 만들기를 할 때 처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부터 한단 말이에요. 뭐 빈 종이를 가지고 이것저것 접어본다든지 또 블럭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막 아무거나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운해 활동을 아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이가 악기도 있겠죠. 악기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이것저것 많이 시키다 보면은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어요. 아이가 이거는 타고난 건지 뭔지 모르는데 너무 잘해 막 이런 것들이 하나 보인단 말이에요. 만들기도 뭐 종이 만들기가 있고 또 블럭 만들기가 있고 뭐 찰흙 만들기가 있고 막 종류 많잖아요. 악기도 피아노도 있고 뭐 바이올린도 있고 그 외에도 뭐 타악기 같은 것도 많고 현악기 타악기든 현악기든 이런 식으로 악기 종류도 많단 말이에요. 뭐 어렸을 때도 막 드럼 잘 치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악기도 그렇고 만들기도 그렇고 그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일정 레벨 이상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이가 한번 정체기가 와요. 정체기가 뭐냐? 운해로만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예요.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한번 정체기가 오면은 이때 필요한 게 이론이에요. 이론이 뭘로 해요? 책이에요. 그러면 아이 스스로 책을 찾게 돼요. 이런 거 말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자, 공룡이나 또는 자동차 또는 비행기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자동차, 비행기 막 이런 미니카 가지고 놀다가 나중 되면은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는 주변에 있는 자동차들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저거는 뭐다, 저거는 뭐다, 저거는 어느 회사의 뭐다, 막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 아이들 이런 거 관심을 가질 때 책을 어떻게 놔두냐.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에 이 집 거실에 보면은 이제 책장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책장을 봤을 때 책장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이 부분에다가 이 운해에 관련된 것들을 쫙 깔아줘요. 애들이 자동차를 좋아해? 그러면 자동차에 관련된 책자들. 자동차에 관련된 거 되게 많잖아요. 그 서점 가보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주변에 있는 자동차 잡지들 이런 것도 상관이 없어요. 자동차 그림만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쭉 깔아준단 말이에요. 아이가 공룡을 좋아해? 그러면 공룡에 대해서 쭉 깔아줘요.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본인이 관심이 있는 책을 읽게 돼요.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우뇌를 더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얘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용해 먹는 거지. 우뇌 활성화를 위해 이 좌뇌 부분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책 육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보는 거는 아이가 관심 없는 책을 막 1000권 읽던 말권 읽는 것보다
이 관심 있는 책 10권 읽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이 책을 읽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읽거든. 처음에는 아이들이 모르니까 엄마 읽어줘 하고 읽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답답해. 할 때마다 엄마를 불러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본인 스스로 아, 글씨를 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엄마가 읽어주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눈으로 다 찍기 시작을 하면서 외우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쓸데없는 플래시 카드 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아이가 나중에 한글을 읽게 되는 거고, 이런 아이가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은 이 한글 떼는데 3개월에서 4개월이면 돼요. 그러면은 3, 4개월 안에 아이가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찾아오는 게 뭐 5세일 수도 있고 6세일 수도 있고 7세일 수도 있어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굳이 시키지 않아도 아이가 관심 있는 거 하는 그 책을 읽었을 때 아이가 한글을 읽을 수가 있고, 또 이게 왜 좋으냐면은 본인이 관심 있는 책을 읽었을 때는 한 줄 한 줄 읽더라도 그것이 뭔 뜻인지 알고 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져요. 본인이 관심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없는 책을 하루에 아이가 뭐 우리 애는 30권 읽어, 40권 읽어, 그거 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이 관심 있는 책 하루에 3권을 읽든 4권을 읽든 필요한 부분을 본인이 찾아서 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 본인이 찾아서 읽는다는 거는 그 부분을 확실히 이해를 했다는 뜻이고, 아이들은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가 몽땅 다 암기를 해요. 읽으면서 암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책료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책을 막 전집 닫아 놓고 뭐 1000권, 2000권 깔아 놔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봐야 그거에 대한 느낌도 없고 의미 해석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본인이 관심 있는 거에 관해서는 아이들이 적은 양의 책을 읽더라도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학교에 가서 아이들 문해력으로 이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엄마랑 아빠한테 자주 막 얘기를 하고, 아이가 관심이 있는 거면은 엄마 아빠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랑 대화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이의 화형 언어도 늘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책 육아를 하는 거예요. 책 육아가 아이들 책 읽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보면은 화형 언어를 늘리기 위해서요. 화형 언어가 뭐예요? 성인이나 아니면 자기 또래 아이들이나 또 비슷한 그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대화에서 늘어나는 거고, 화용 언어가 늘어나야 아이들이 문해력, 독해력이 늘어요. 화용 언어가 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수용 언어가 있어야 돼요. 수용 언어는 뜻을 아는 언어예요. 그러니까는 뜻을 모르고 뭐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용 언어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뜻을 아는 수용 언어가 많으면은 많을수록 이 화용 언어가 늘어나고, 화용 언어에 대해서 아이들이 대화를 통해서 이제 화용 언어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이 빛을 발하는 게 언제예요? 초등학교 때 빛을 발해요. 그래서 이런 화용 언어가 잘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늦게 영어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금방금방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일찍부터 영어를 하고 많은 단어를 알았던 아이들이 나중에 2학년, 3학년 되면은 결국은 잘 못해요. 뭐 말은 잘할 수 있겠지. 근데 결정적으로 시험 문제는 잘 못 풀어요. 이 문해력이 딸리기 때문에. 근데 이 문해력은 영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와요? 국어에서 오게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막 역류하는 아이들 결국은 나중 되면은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은 늦게 한 애들하고 결국은 똑같아지게 돼 있고, 얘네들은 이제 너무 어린 시기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배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 되면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예요. 늦게 시작하고 이런 화용 언어가 잘 된 아이들한테 따라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뇌의 공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역행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아이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진도만 쭉쭉 빼는 선행학습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알짜배기를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이 책육아조차도 이 어린 시기에 하는 거가 나중 되면은 아이들한테는 도구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읽기 난독이 많아지는 이유가 이 책육아 때문에 그래요. 쓸데없이 많은 책을 읽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필요하고 관심 있는 책을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책육아가 성공하는 법은 아이들이 우뇌가 많이 발달돼 있어야 돼요. 어차피 문장 이해를 하고 상상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은 우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만들기, 그리기, 음악 활동 이런 것들을 언제 많이 해줘야 돼요? 24개월부터 36개월 지나서 48개월 사이.
이때가 한참 아이들이 스펀지식으로 많이 발달할 때예요. 이게 스펀지라고 하는 게 태어나서 24개월까지가 아니에요. 그때 스펀지가 아니고 딱 기본만 하게 돼 있어요. 기본 말하기랑 움직이는 거, 그거 외에는 못해요. 근데 24개월부터는 기본적으로 그게 다 되니까 이때부터 스펀지 작용을 해요. 48개월까지. 이때 좌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이런 우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아이의 그때 전두엽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공부를 하면서 발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야외 활동이나 경험 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두엽이 발달하게 돼요. 근데 이것들을 유튜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공부를 해야지만 늘어난다. 맞죠? 맞긴 맞는데 이건 언제? 초등학교 넘어서. 초등학교 전하고 초등학교 후하고 뇌 발달 과정이 아예 달라요. 그런데 그 유아 시기 때 해야 되는 뇌 발달 과정을 다 건너뛰고 초등학교 그걸 하다 보면은 결국은 유아 시기 때 발달돼야 되는 그 뇌가 발달을 안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애들이 이상 증상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버들 말 믿지 마시고요. 결국은 이 유튜버들은 책임 안 져요. 정 궁금하시면요. 만약에 당신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당신 책임지겠냐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바로 거기를 승인 모드로 할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보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알아두시고요. 요 다음 강의는 제가 이 언제부터 아이들이 상상이 되는지, 또 언제부터 아이들이 기억력이 올라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육아 지침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또 말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요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할게요. 책 육아에 대해서는. 그리고, 요 다음부터는 그냥 저만의 강의대로 쭉 나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뭐, 제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쪽 강의 안 들으려고 오시는 분들이니까, 하고 또 제 강의대로 해가지고 애들이 스카이를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저는 아이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정상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강의지 아이를 스카이 보내는 강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일단 학교 가기 전까지 애가 좀 멀쩡해야 그 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 유튜버들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정신질환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제 강의 자체가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제 강의는 일단은 서울, 경기, 그 다음에 경상도 지역 이쪽 좀 중심이에요. 예, 지금 심한 게 서울 쪽에서도 어디에요? 강남. 그 다음에 경기 쪽에서도 뭐 분당이나 뭐 이제 그쪽 근처. 그 다음에 서울에 저쪽도 그래요. 뭐 목동 쪽. 이때 이런 데도 굉장히 심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또 경상도 쪽에서도 부산, 울산, 또 대구 이런 데. 이런 데가 지금 사교육이 굉장히 심해요. 보통 그 기득권층이 많이 들어간 부분, 그쪽 지역이 많이 좀 심하고, 또 세종시도 좀 심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데서는 제가 좀 세게 얘기를 하고, 그 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거를 유아 시기 때 괜히 따라 하다가 애가 똑똑해지거나, 그러니까 겉보기에 애들이 똑똑해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학교 가서요. 학교 가서 그렇게 해서 애들하고 차이 나는 애들을 봐줄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오히려 친구가 없어지고 사회성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남 한다고 쫓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특히 그 대치동이나 서초 이런 데서 하는 거 쫓아하다가 유아 시기 때는 어떻게 해도 애가 똑똑해졌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꼭 알고 계시고요. 하여튼 이걸로 끝내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언제 아이들이 상상하고 생각 이런 게 가능한지, 왜 24개월 이전에는 의미가 없는지, 그 24개월 이전에 이런 교구학습을 팔면서 아이가 상상과 막 생각이 된다고 하면서 막 1,000만 원, 2천만 원씩 팔아먹는 사람들이 왜 사기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